지기현 재판장 재판 진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저런 재판부나 저런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에게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심각한 사건의 심판을 맡겨도 될까? 이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전담 재판부든 뭐든 해서라도 네.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말로 레크레이션 하듯이 하더라고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말 앞뒀으니까 좀 들뜬 것 같은데요. 이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제가 지금 이제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뜬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기현이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증언하러 나온 증인들 네. 사실은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드리고자 법정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피고인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얼마나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그러면 판사가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증인들을 하나도 보호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박성재 전 장관 그 사실 영장 발부됐을 때 두 번 기각됐잖아요. 네. 유력감찰관님만 이제 방송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약간 약간 이제 다크한 예언을 하셨어요. 우린 다 된다 했는데 5대 5다. 아니나 다를까 기각됐더라고요. 처음엔 5대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될 줄 알았죠. 될 줄 알았어요. 네, 위법성 여부를 인식하는 그. 네, 그런데 두 번째도 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김건희랑 텔레그램으로 김건희가 물어봐요. 네. 내 사건은 어떻게 됐어? 제가 아까 인트로 말한 거. 김종숙은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사실까지 밝혀졌을 때 이게 기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인사 조치라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과의 그 뭐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이 찌라시 됐었거든요. 보내고 막 예, 싹 난리도 튀고.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모시던 분이긴 한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사실 뭐 이 책에서 제가 다른 분들 이 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딱 두 분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엄 당일날 박성재 장관님, 또 하나가 이제 뭐 아시는 누구나 아시는 윤석열이죠. 그분이고 뭐 여기 좀 따뜻한 얘기들 많이 썼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오늘 그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걸 알았으면 톤이 조금 더 세지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의원님도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인데 모든 판사가 그러지 않지만 일반 그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네. 판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또 네, 사법부가. 네, 네. 근데 뭐 엄벌주의가 다 답은 아닌데 영장 기각해도 돼요 이렇게 박성재? 안 되죠. 예. 아무튼 영장 발부의 세 가지 조건은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인데 네. 일단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나라의 전체 명운,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완전히 그냥 그 어둠에 빠뜨리는 그런 범죄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명만 되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조금 적더라도 사실은 구속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박성재 장관에 대한 거 보면 CCTV라든가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가담 여부도 중하고 그쵸. 기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를 날려버리고 네, 네. 이창수죠. 전주지검장을 갖다가 네. 중앙지검장으로 보내고 또 전주지검에는 그 박영진인가 박영진을 검사장으로 보내서 중앙에서는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맡고 전주지검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렇죠. 그죠. 김정숙 여사인가 네. 뭐 그 수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완전히 그 사법권 검찰권을 갖다가 휘두른 거 아닙니까? 지휘권자가 돼갖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 이건 완전히 저기 뭐죠 국정농단 아닙니까? 최순실은 뭐 말 두 마리 받고 뭐 그거 갖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죠. 그 빨간 펜 좀 했다고. 예, 이거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검찰권을 대통령도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 사적으로 본인의 어떤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모시던 분이라 제가 험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예, 아, 예. 그래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인데 사실 기자들도 법원 기사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더 솔직히 말하면 회사도 언제 법원에 갈지 모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법원이란 게
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끝단에 있어서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약간 친정이 법원이라 머뭇거립니다 얘기했더니 좀 이게 댓글 보니까 네. 국민을 믿으십시오. 아, 그죠. 국민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이 기자님도 국민을 믿으십시오. 법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또 그런 나이브하지 몰라도 제가 그 기자로서 저희가 워너비 그러니까 위시풀 싱킹도 있어요. 네. 아니, 검찰에 계셨지만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 검찰은 정치 조직이야 애당초.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역대 사건들이 네네. 기소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법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기 어디 암흑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지의 세계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저 집단은 투명할 거야. 저기는 공정할 거야. 그러니까 공정한지 아닌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공정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 거예요, 약간. 네네. 예, 그래야 내가 기대감. 예, 그래야 이 사회가 살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낯을 보는 게 두려워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 지기현 사태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민낯을 까발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중세시대 종교 같은 거거든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법원도 양승태 사법농단 때 한번 맛을 보여드렸는데 네. 법원도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근데 그때는 어쩌다 그런지 알았죠. 한 번이니까. 그때 한 100페이지에 가까운 그 최입의 전 의원의 그 보고서에 보면 네. 아주 뭐 별의별 것이 다 있고 판사가 스스로 판사 사찰 그렇죠. 그렇죠. 성향 평가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랑 이제 거래하는 것도 그죠. 나오고 네네. 뭐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박해 이렇게 부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나오고 그렇죠. 뭐 등등의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렸고 지금 이 조희대 사법농단은 그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센 게 왔다. 더 심한 놈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법 개혁, 사법 정상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했을 때 검찰은 더 하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 사법부 판사들만 갖고 그래. 그때 판사들이 한 100여 명이 수사받으러 다니면서 막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왜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하고. 3차장 할 때 난리 났었죠. 네네네. 그때 아주 기자분들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호응받고 막. 근데 어쨌건 검찰도 더 심하다고 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사법부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대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얻는 신뢰라든가 기대감이 어느 국가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사법부가 12월 3일 날 밤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정말 실망에 그런 모습만 보여드려서 결국에는 사법 개혁을 하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처음 걔 나왔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네네. 예, 한 두어 달 전에 먼저 나왔는데 네. 조금 너무 강성이라 해서 살짝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기사를 그렇게 다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좀 속았죠. 구속영장이 이제 잘 발부가 돼서 그렇죠. 의원님도 속으신 거 맞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했다는 거는 네.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 네. 예. 내란 전담 전담이나 뭐 특별재판부 이 차이가 네. 있나요? 용어의 차이인가요? 특별하다고 하니까 마치 뭐 그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것처럼 해서 위헌 시비를 법원이라든가 보수 언론 쪽에서 자꾸 거니까 내란 특별히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예컨대 뭐 교통 전담, 의료 전담, 그다음에 뭐 보건 전담, 그다음에 산업 산재 전담 이렇게 지금 현재 법원 내에도 전담 재판부가 있듯이 이거는 내란 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서 기존의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바꾼 거죠. 위헌 논란이 있다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야당이. 네, 위헌 논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법원 판사분들의 추천 4명, 그다음에 변협 변호사들의 추천 4명,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1명 이렇게 9명이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이제 1심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2심 세계 재판부 9명을 갖다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영장 전담도 지금 3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위헌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판사님들 중에 추천받은 판사님들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것이라서 사실 사무분담에 불과합니다.
저는 판사님들 중에서 후보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판사를 뭐 시킨다든가 그런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뭐 현재 그렇다면은- 판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네. 뭐 이렇게 그 위원 문제라는 거는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뭐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죠.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지금 내란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비춰보면 저도 원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지 네, 않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지 보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그 재판부 직위원 부장 뭐 재판장 재판 진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야, 그 저런 재판부나 저런 재판 진행을 하는 그 이런 그 판사들에게 이런 심각한 사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의 심판을 맡겨도 될까? 저런 인적 구성과 저런 시스템 하에서 이 지금 이런 중대한 사실은 이런 내란 사건이라는 건 일반적인 그 뭐 비리 사건 큰 사건과는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사건인데 저렇게 태연하게 안일하게 이 대처해 가지고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헌 논란 없도록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전담 재판부든 뭐든 해서라도 네.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A란 판사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전담할 수 있게 다른 사건을 쳐주고 네네. 이것만 해라. 그렇습니다. 네, 의료 뭐 네네. 아까 막 경제, 그렇습니다. 보건 이런 식으로. 네네. 아 근데 그 추천할 때는 이제 네. 법원 내에서 있는 판사 중에 그럼 전담부가 설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판사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내란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직위원 판사도 원래는 보건, 식품, 예, 경제 경제. 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란을 할 아니, 여기다가- 판사가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보건식품 경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예. 내란이라는 사건을 이걸 어떻게 같이 해요? 담당이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좀 이런 말인데 레크레이션 하듯이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약간 MC 본능. 네, 양쪽 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말 앞뒀으니까 좀 들뜬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 금요일 날, 네, 네. 금요일 날 주말 본인이 들뜬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부끄럽습니다. 정말. 네, 근데 거기가 가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 그 재판부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19일부터 네, 네. 하나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하나는 내란 재판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한덕수 하다가 얼마 와서 진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 직위원이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거기 증언하러 나온 증인들 네. 사실은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드리고자 법정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피고인 김용현이라든가 이쪽 측 변호인들이 얼마나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뒤에 방청석 중에 그쪽에 맞아. 극보수 지지자들도 비아냥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판사가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본인의 코트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엄하게 제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모욕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감치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퇴정 조치를 하거나 감치를 시켜야 그쵸. 되는데 아니 그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려고 온 증인들을 하나도 보호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다 한 번씩 봉변을 겪고 가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예, 예. 증인들이 위축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적인 그쵸. 네, 의사 결정을 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위축된 상태에서 당연하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진짜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도 그렇게 안 열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때린 놈하고 맞은 얘기인데 네, 네. 가해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막 뭐 너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뭐 모가지가 2개예요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해보자는 거냐 네,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직위원이가 지금 이제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와서 이진관 판사를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동료고 같은 네. 재판장인데 그 욕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지도 안 하고. 아, 제 진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네.
감찰관님 그런 좀 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동료 의식도 없어요. 저는 재판장 제가 사실은 판사들보다는 검사들이 보면은 여러 재판부를 돌아다니면서 대신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판사님들 재판 진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 저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죠. 뭐 이거 뭐 조용히 하시고요. 예, 제 그러면은 저 검찰 측에서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변호인 차례가 됐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원래 재판 진행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좀 창피하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진관 부장이 뭐 이렇게 좀 뭐 다 이렇게 뭐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보통 기본의 모습이거든요. 디폴트.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그게 기본의 모습이고 저는 저 문영배 재판장님 재판부 들어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 사실은 천대엽 재판관님도 제가 공판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재판 모습을 진행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재판장조차도 지기현 재판장 같지는 않았어요. 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독특한 재판을 처음 봐가지고 이 내란이라는 그런 심각한 재판을 이렇게 코미디화하고 희화화하는 무슨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뭐 이게 이 개인적인 말투를 제가 뭐 빈정거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언어, 다른 표현, 그다음에 정확하게 법정 질서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윤석열 씨 그 재판을 볼 때만 하더라도 이러고 있었는데 이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그 재판 진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찬성으로 돌아가신. 심지어는 그 특검 거기 재판하러 나온 검사님들한테까지 김용현 변호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뭐 여성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막 뭐라 그러고 막 특검도 감시해야 돼. 뭐 조지훈이 뭐 네 친구냐 그러면서 막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 검사님 출신이지만 어디 변호인들이 검사님한테 그렇게 달려들면서 반말 섞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그러면 특검도 황당해갖고 재판장한테 욕을 하잖아요. 좀 제지를 해달라고. 근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직연을 감치하고 싶어요. 직연이야말로 감치 대상입니다. 그걸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도저히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법정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본인의 전문 그 재판이 아니라고 해도 요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심합니다. 저희가 신성한 법정에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뭐 교회 같은 분위기 그렇죠. 아니더라도 좀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뭐 명랑운동회도 아니고 아니면 나이트클럽 삐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숙주의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난장판을 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아니 분명히 재판 다 끝났다고 하면서 뭐 검사님들 나가실 때까지 자기가 있겠다고 해놓고 이쪽 김영호 변호사들이 또 뭐라 하고 하니까 잠깐 나가지 말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서 또 대기시키고 그게 뭡니까? 그게 판사가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진짜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게 홍장원 그 전 차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제 대면한 좀 껄끄럽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홍장원 전 차장은 저희 이제 국정원 취재해 보면 원래 윤석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문재인 정권 때 약간 팽당해서 한지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약간 이런 계엄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좀 배신했다는 약간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누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실대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 대놓고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장원 차장이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그 뭐 방첩사에 14명 뭐 읽었던 거 막 이런 여인영하고 말했던 거 막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이 고개를 숙였고 하니까 지금 그 종이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홍장원 종이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름 윤석열이 뭐라 했냐 싹 잡아들여 말하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람 이렇게 좀 피고인은 어쨌든 대통령 내가 모시던 분인데 대놓고 여기서 말하라니까 내가 잠깐 고민이 좀 됐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경박하게 홍장원 차장은 그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뭐 기억대로 하시고요. 종이 보시면 안 됩니다. 깐족깐족 하듯이 하는데 제가 진짜 컨닝하는 사람처럼. 마치 홍장원 차장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호 차장이 바로 들이받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고. 일종의 선입견을 슬쩍 보여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갈수록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투의 행간이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거를 충분히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제 뭐 블랙이온 출신으로 젓가락 던져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훈련을 다 겪고 귀 보시면 네, 만두기랑 싸우지 말라는. 네, 귀 보시면 얼마나 그 훈련을 했는가 네. 그 정도의 아무튼 제가 볼 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누구 사람 이전에 국가관은 확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기억력도 굉장히 비상한 거예요. 비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네. 그 심리도 잘 조정하는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런 분조차도 지금 원래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또 저쪽 김용현 변호인들이 막 뭐라 하니까 그걸 또 다음에 또 나오라 그러고 네. 또 나와서 또 이런저런 또 모욕을 또 당하게 하고 여러 날짜에 걸쳐서 봉변을 당하죠. 예, 봉변을 당하게 하고 그 우리 유혁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언뜻 심정이 보여요. 네. 약간 이쪽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심정이. 그다음에 증인은 왠지 무시하거나 이 사람들은 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걱정하고 그렇죠. 뭘 보고 하지 말라는 네. 둥. 그게 보여서 사실 이게 선고가 어떻게 날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무슨